이번 섹션에서는 C++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램 할 때는 매번 프로그램 볼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항상 반복해서 랭귀지를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파일을 어떤 인풋 아웃풋 파일을 쓰려면 파일에서 파일 포인트 선언한다 했죠. 파일 포인트 선언하고 거기에 에라 넘버에 대해서 출력되는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러면 파일 오픈할 때는 fopen s 하고 파일 포인트 이름을 정의하고, 여기는 정의하는 거는 정의되면 안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넘버로 바꿔요. 넘버로.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주고, 리드면 리드, 라이트면 라이트, 그 다음에 연속해서 쓰려면 여기 append하고 쓰던가요. 저건. 그 다음에 이쪽에 에라 1, 2에는 이제 입출력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에라 메시지가 뜨는데 지금까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뭐가 됐다는 거를 알고 그냥 고치니까. 그런데 한번 다음에 에러가 나오면 한번 체크를 무슨 파일이 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할 때는 여기 번지수로 리레퍼런스에서 번지수로 해서 파일 출력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그 변수를 사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선언이 우리 복잡하기 때문에 이 nmax를 저기 리드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 사실은 여기다가 데이터 파일로 쪼르륵 넣어갖고 지금까지 막 했는데, 이렇게 C 할 때는 읽고 쓰는 문제를 한번 더 다뤄보기 위해서 매트랩 할 때는 읽고 쓰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읽는 거는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거기서는 F 스캔 F 그냥 쓸 거예요. 여기 하이픈 S 붙어 있는 거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부터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9에서부터. 그래서 2018 이전에 그 작성된 프로그램을 전부 이 파트를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일 포인트 여기 쓰고, 여기 이제 포맷 퍼센트 %F 하면은 프롯 넘버로 읽어라 이거죠. 프롯 넘버로 읽어라. 여기 마찬가지로 프롯 넘버로 읽어라. 그 다음에 여기 X와 F를 읽는다. X와 F를 읽는다. X와 F가 선언이 이전에 돼야 되는데 스캔할 때 선언이 되나요?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런할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스캔하려면 여기 에러 없었으니까 스캔할 때는 그냥 이 번지로 선언되면서 리드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금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언돼 있네요. 제일 위에 선언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제일 위에 선언을 해놓으니까 잊어버린 눈에 안 띄네요. 자에서 프린트 하면은 출력할 때는 여기 T로 하면은 그냥 인테저죠. 그 다음에 리얼 값이 4바이트 리얼 값, 우리 32비트. 그래서 이렇게 니꼬르로 넣으면 프로스로 선언하면 그 워닝 메시지가 많이 뜨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을 이렇게 해본다. 그죠? 원이라고 되는데 원 n이 아니고 역 슬래시 n 이렇게 대부분 돼 있죠. 근데 키보드에서 치면은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선형 이케이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는 과정이에요. 선형 이케이션의 데이터를 읽는데, 매트릭스를 여기 A11, A12, A21, A22 하고 매트릭스를 만들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디터미넌트는 1을 곱하고 1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크레머 법칙에 의해서, 크레머 법칙이라는 거는 분모의 디터미넌트 통째로 넣고 x1을 구하려면 첫 번째 컬럼에 b1, b2를 넣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2 구하려면 두 번째 컬럼에 해서 구하는 게 크레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 수식을 여기 또 안 썼네요.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A00에는 M 맥시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서메이션하기 위해서 전부 제로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원, 여기는 이제 C니까 인덱스가 여기는 11, 12 돼 있지만 제로에서부터 시작이죠. 여기는 A01은 전체 그냥 X를 합하는 거니까 저기 그 매트릭에서는 썸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C에서는 루프 돌려서 이렇게 개수 카운트 전배사에 M 맥시멈에서 다 합해줘야죠. A11 그러면은 A11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에 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쪽은 같은 값이니까. 11은 x 제곱을 합해주는 거죠. x 제곱을 합해준다. 그 다음에 B0는 플러스 니꼬로 하는 거는 계속 B0 니꼬로 B0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I를 해준다. 그 다음에 P1은 F에다가 X를 곱해준 걸 서메이션 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이쪽이 같다는 거를 이제 다시 B0, B10가 됐죠. 원제로에 대해서 제로 원과 같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크레머 법칙을 쓰기로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그 2x2짜리 디터미넌트 구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A0 이쪽으로 해서 플러스 곱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0는 디터미넌트, 우리 이 식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 디터미넌트를 함수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제로 전체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요소 줄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A0에 대해서는 넣을 때는 여기 열벡터로 이렇게 넣네요. 제로, 제로고, 원 제로고, 제로 원이고, A1 원이고, 그래서 A 구할 때는 B0, B1 앞에다 넣어주는 거고, A1 구할 때는 B0, B1을 뒤쪽에 넣어주는 거고, 해서 이제 새로 계산하는 값은 이제 새로 계산할 포인트를 이렇게 읽어주죠. XA 그러면은 여기 그 계산되는 PXA는 A0 항에다가 A1의 XA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스트 스퀘어로 선형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형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런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출력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고, 여기 인풋 파일 쭉 개수는 그냥 사전에 몇 개다 하고 해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가 임의로 넣어주는 거고, 그럼 출력 한번 따져보는 거고, A 계수값이 A0가 얼마고 A1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게 뒤쪽 3x3짜리 그러니까 3x3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입출력하는 파트는 똑같이 해주고 입력하는 것도 똑같은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x3 정도 되면 우리가 행렬 안 잡아도 그냥 계속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모든 변수 A0, A1 이렇게 A1 A0, A1, A2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2는 다른 데서 쓰는 좀 메인어. 여기 매트릭스 행렬을 3x3짜리를 전부 다 이렇게 쓰는 A2 여기 있네요. 본래 아페치 프로그램인데 뒤에다 필요한 파트를 더 추가했네요. B0, B1, B2. 그래서 제일 먼저 아페치 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 A1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 개수니까 M 맥시멈 플러스 1이 여기 니꼬르가 붙어 있으니까 개수는 M 플러스 1이죠. 나머지는 일단 전부 0이라고 넣어주고, 그 추가로 도입한 변수도 전부 0이라고 일단 넣어주고, 그러면 서메이션 할 때는 어떤데요? 제로 1은 전부 x만 합해주고, 제로 2는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계속 추가되는 항에 대해서 3승, 4승이 우리 C에서는 제곱승 할 때는 파워를 쓰죠. 파워. 그 다음에 B는
B0는 fx를 전부 합해놓은 거고, B1은 fx에 대해 x 곱한 거고, B2는 f에 대해 x 제곱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전부 같다고 전부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3x3짜리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한다. 여기 이렇게 뭐 수식에 맞춰서 하면 되죠. 이렇게 쭈르륵 해주고, 그 디터미넌트 A0, A1, A2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따라서, 이 식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열을 뭐 A0는 첫 번째 열을 B 벡터로 넣어주고, A1은 두 번째를 B 벡터로 넣어주고, A2는 이렇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이 수식에 있는 거를 그냥 더하기 빼기로 계속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수식 자체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에 맞게끔 무조건 뭐 다 풀어놔야죠. 그리고 이걸 뭐 애우고 그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라 이 수식 넣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아웃풋, 새로운 변수에 대한 최종 아웃풋은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A0에다 A1의 X, 그 다음에 A2의 X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 완전히 제너럴라이즈된 된 행렬을 계산하려면 여기 입출력하는 건 똑같고 데이터 입력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값들을 전부 일단 제로 세팅을 해줘야죠. 제로 세팅을 해줘야 거기다 서메이션을 하니까. 제로 세팅 안 해주면은 거기 처음에 그 설정 안 된 뭐 저건 엉터리 값이 잔뜩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데이터 개수니까 1, 1일 자리네, 0, 0 자리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2 뭐로 쭈루룩 해갖고 쭈루룩 해서 여기는 보니까 뭐 제너럴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x 3짜리네요. 3까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3x 3짜리를 우리가 그 매트릭스 인버스를 통해서 구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제로 이렇게 정의되고 나머지 뭐 같은 값들이 앞에 집 프로그램 뭐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행렬식을 잡아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행렬식이니까 이걸 리니어 해갖고 인버스를 해줘야 되죠. 인버스 데이터 들어가는 개수 그 다음에 그 행렬의 사이즈 그 다음에 P 벡터 그래서 선언을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부르도록 돼 있죠. 이 선언은 그 사용하기 전에만 선언해 주면 돼요. 여기다 선언해 뒀다고요.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이렇게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 우리 저기 선행 방정식 인버스 할 때 썼던 그 내용이에요. 뭐 사실 가장 짧은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그걸 우리가 또 뭐 외워가지고 뭘 한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알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알면 된다는 거고 대신 여기 보니까 여기 니꼬루가 안 들어있잖아요. mx 그러면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3차 방정식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해줘야죠. 3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리니어하고 a, b 넣어주면은 그 출력되는 그 개수 이거는 a는 개수고 b는 여기 우측 가해지는 뭐 열벡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이 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뭐 b를 아래쪽에서 계속 써도 되지만 혼란스러우니까 그 c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일단 이렇게 c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앞에 개수 그러니까 C0, C0, C1, C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방식 만들면 C0, 그 다음에 C1의 X, C2의 X 제곱이. 그 다음에 이제 포문 같은 거 쓸 경우에 이제 한 줄만 쓸 때는 이렇게 가로가 없죠. 이렇게 여러 줄일 때는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되고, 우리 수식 이제 뭐 그 우리가 수채성만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 구체적으로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짜고 여기 조금만 뭐 데이터 바꾸고 뭐하고 그러면 금방 에러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여기 뭐 출력 이렇게 나왔네요. 뭐 중간값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C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기 매트리브로 갖고 가서 읽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근데 거기다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중간에 끊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니꼬를 넣느냐 안 넣느냐. 특히 여기 C로 짤 때는 다른 거 짤 때는 그냥 1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개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개수 그대로 되는데 항상 여기 뭐 11개라고 적어 있지만 11개라고 적어 있지만 MX는 10개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잘못하면 혼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게 스캔F 할 때 그 데이터 개수가 안 맞거나 뭐 어쩌고는 뭐 그런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메모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라이트 스캔해서 읽을 때는 커미트다 이렇게 찍어봐야 돼요. 화면에다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쪼르륵 들어가고 있는가. 대부분 처음에 할 때는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은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보는, 프린트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웃풋 쪽으로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이걸 사실 갖고 와서 그림을 한 번씩 그려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제 이 섹션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해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최소 작업법으로 몇 가지 예제 그림들을 뭐 해놓은 거예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쭉 이렇게 했더니 가운데 뭐 이거 선형도 아니고 뭐 커브 피팅이 돼 있네요. 선형도 아니고 저건 여기 몇 차원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뭐 저건 최소 작업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냥 다항식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상수 1, x, x제곱, x3승에서 xm승까지.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빨리 수렴시키기 위해서 직교 다항식을 써요. 직교 다항식이. 뭐, 그 1x, x제곱 이거는 직교 다항식이 아니에요. 직교라는 거는 어사건을하다. 그 함수가 어사건을하다는 거는 뭐냐면 두 개를 이렇게 항공역학 시간에도 배웠는데 앞에서도 설명했죠. 사인 3x 곱하기 사인 2x에서 한 주기 적분하면 0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 ix, 뭐 사인 i, 뭐 코사인 x, 뭐 이런 거 그런 시리즈로 돼 있는 것보다 직교다항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가중치하고 두 개 가중치는 우리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두 개 값이 다를 때는 0이 되고 같을 때는 뭐 1이 되고 같을 때는 1이 되는 거를 직교다항식이라는데 x하고 x제곱 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직교다항식 종류는 특히 이제 체비셰프 다항식, sin nx, cosine nx 뭐 이런 것들이 다항식 표현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항식 할 때는 x, x제곱 이렇게 쪼갰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에러 할 때는 여기도 이제 여기 기저함수를 따라서 시리즈 익스펜션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할 때는 똑같은 거죠. 미분할 때는 이것만 이렇게 끌려 나오고 별도로 x의 제이승 대신에 pk하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쪼로록 aj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a의 j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뒤쪽 항에 남는 게 이게 남는 되거든. 이게 남고 해서 니꼬로 제로 되게끔 이렇게 해서 개수를 계산한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 아까 다항식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항식 할 때는 여기 쪼록 다 해주니까 전체를 다 해놓으니까 뭐 안에 매트릭스가 가득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그런데 이제 직교 다항식이라 갖고 물론 이제 이 데이터 구간이나 이런 거를 약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쪼록 해주면은 나머지 항들은 이렇게 곱해진 항들이 전부 0이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쪽 항만 값을 갖게 된다. 이쪽 항만 값을 갖게 된다.
이쪽 항만 값을 갖게 되니까 그 매트릭스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교 다항식의 그 구간을 정확하니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비식 저기 아까 르잔드르 방정식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뭐 이렇게 르잔드르 방정식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가운데 우리가 쓰는 영역은 이 영역까지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는 그냥 내가 뭐 1차 설명하는 거고 이걸 뭐 별도로 공부하실 분은 별도로 따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범위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리니어 방정식 풀지 않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뭐 다항식 갖고 할 때 어떤 10차항까지 계산돼야 될 거를 어떻게 된다 했죠?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그러면 다항식으로 할 때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x 4승 저 x 4승이니까 4승이라 그러는 거지 뭐 2승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체비셰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승하면 이렇게 가요. 2승하면 4승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뮤 함수를 근사시키는데 훨씬 빨리 근사가 돼요. 자, 또 이제 저기 짝수항으로 보면 3차항 그러면 3차항 그러면 뭐 우리 일반 다항식은 x 3승이니까 이렇게 가고 5차항 5승이면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눈으로 잘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그 첼시프 그 르잔드르 다항식 르잔드르 첼시프는 더 복잡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뭐 한 번 더 굴곡을 더 줘서 여기 이렇게 가야 오차가 되나요? 자, 자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수렴이 빠르다. 뭐 10차항까지 다항식으로 하면 거는 뭐 랜드르 다항식으로 하면 뭐 3차항이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방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그 직교 다항식에서 그거에 대해서 직교 다항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교 다항식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쪼로록 개수들을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제 한번 그냥 훑어보고 가는 겁니다. 훑어보고 이렇게 한다. 뭐좀 차비식부 다항식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뭐 한번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 근데 전부 공부하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뭐 뒤쪽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함수로 근사시킬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쪽에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저기 그 리스트 스퀘어하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거만 내서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뒤쪽에도 계속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수치 저기 지금 학부 수제석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강의 노트가 이제 저기 뭐 수제석 특론까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그 뒤쪽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파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